안녕하세요. 마이 조우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학교 답사를 마치고 시내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오는 길에 비가 좀 많이 와서 굉장히 그 빗길을 지나왔는데 지금은 시내 쪽 나오니까 금세 또 여기는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는 정말 변화무쌍한 말레이시아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포레스트 시티의 최근에 가장 조호바르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최근에 오픈한 미국 학교죠. 미국 국제학교 셰턱 세인트 마리 국제학교를 미팅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생각난 내용이 있어서 시내로 이동 중에 영상을 좀 찍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오거나 조기 유학을 오거나 이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 내용이면서 또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동남아까지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발음에 대한 부분들, 동남아 갔더니 발음이 별로더라, 웨스턴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여기 다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학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 알고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재능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좀 그런 아이들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함이나 배고픔 때문에 해외로 공부를 유학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어차피 그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는, 결국 요즘은 세상이 글로벌 시대고 결국은 내 나라 안에서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지고 점점 국경도 없어지고 뭐 FTA 같은 자유무역이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가 같이 하나로 이제 연결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 과연 원어민 영어만이 능사냐, 굉장히 원어민처럼 미국인처럼 영국 사람처럼 발음이 정확해야만 그것이 글로벌 인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면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고 분명히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남미도 있고 각각 다 자기 나라들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결국은 영어를 미국식 영어, 영국 영어만 배워서 원어민 발음을 하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야만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옳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영어를 거의 뭐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굉장히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도 그렇지만 뭐 대학교까지 공부할 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사실 외국에 나와보면 영어를 진짜 입도 뻥끗 못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시고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영어 공부는 정말 우리는 책과 뭐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실생활에 영어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영어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써보지 않으면 영어가 늘 수도 없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결국 언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국제학교에 답사를 가보고 테스트 과정에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 굉장히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뭐 간단한 인사말이나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그 긴장을 하고 뭐 굉장히 그 겁을 먹고 대답을 못하는 한국 학생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배워도 집에 돌아가면 엄마나 아빠 또 친구들을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결국은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또 한국 부모님들 밑에서 한국말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한국 TV 드라마를 보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그 방송을 자꾸 보게 되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영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또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학연수로거나 외국에 나오는 것들이 뭐 물론 서양 같은 웨스턴 쪽이나 호주나 캐나다 가면 미국 이런 데를 가면 발음이라고 그럴지 영어에 대해서 훨씬 더 정통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그 차선책으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고 잘 쓸 수 있지만 또 하나 중국어까지 같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이 말레이시아의 사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영어와 중국어를 거의 함께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 그 다음에 언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쓰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한 20% 25% 정도가 이미 화교들이 살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고 쓰기에 정말 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영어로 배우고 또 중국인 친구들하고는 중국말로 소통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죠. 거기다가 더 하나 만약에 말레이시아어까지 배우게 된다면 말레이시아 언어는 인도네시아 언어랑 거의 80% 90% 정도 같은 언어다 보니까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와서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영어, 중국어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까지 한 번에 두루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사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해외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적응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양에 바로 가게 되면 부족한 영어 실력이라든지 생활 문화, 그 다음에 동양인이라는 것에 대한 핸디캡 때문에 바로 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를 갔을 때 초기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저는 말레이시아,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조호바루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생활비 물가가 그런 기타 서구의 나라보단 물가 수준이 훨씬 낮은데 하지만 생활 수준이 동남아에 있는 생활 수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활 수준, 주거 환경, 치안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떤 쇼핑이나 여러가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조호바루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아시아의 탑 클래스, 세계에서도 탑 클래스지만 아시아 1등 국가인 싱가포르이 바로 옆에 있고 그런 좋은 자연 환경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나라, 똑똑한 나라, K-팝의 나라.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초기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두루두루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원어민 영어 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발음이 동남아 발음으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여기 또 국제학교는 조호바루 제가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가서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특히 조호바루의 경우를 보면 조호바루 지역은 국제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국제학교가 있어요. 조호바루에 있는 국제학교는 한 달에 학비가 뭐 30여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저렴한 학교부터 한 달에 뭐 3,40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급 학교까지 다양한 학교를 내 현실적인 상황과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영국 학제, 미국 학제, 캐나디안 학제. 학제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자녀의 미래를 맞춰서 생각할 수 있게
학제도 다양한, 내가 원하는 학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또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레이시아, 그 중에서도 조호바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학교 답사를 하고 나오면서 문득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제가 한국에 계시는 그 해외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뭐 여기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뭐 중고등학교 과정, 대학교까지 말레이시아를 꼭 가지 않아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뭐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를 가기 전에 거쳐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 기착지로도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좋은 매력이 많이 있다, 장점도 엄청 많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내용은 되게 많은데, 운전을 하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좀 뭐 반복적이기도 하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글쎄요 불편한 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런데 다음에 또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올릴 때 이제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각 학교마다 장단점에 대해서도 답사도 해보고, 안에 시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해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운 내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호바루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마이 조호바루 다니엘이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